처음에 아파트 노래 신청할 때 그 노래 번호 얘기하는 건 시나리오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혹시 애드립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수신 제국 치국 천하 태평은 혹시 네, 그거는 이제 모히또에서 몰디브 의외에 뭐 하나 또 모이신 건가요? 아니 원래도 이제 말하다가 보면 왜 또 그 나이의 사람들은 뭘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 뭐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한자 성어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신이었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과연 여기서 의도대로 좀 터져줄까 혹은 사람들이 재밌어할까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장에서 그거는 좀 약간 제가 좀 약간 애드립을 살짝 넣었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다 모히또 몰디브처럼 완전히 아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선배님이 재밌게 이렇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셨어요. 그 천하태평이라는 말을 붙이셔갖고 그래서 저도 보고 처음에 보고 너무 깜짝 웃겨갖고 모니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같이 보고 옆에서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신 거예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될 뻔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촬영할 때.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사실 많은 배역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지만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정말 잘 만들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서 있는 배우가 없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그런 느낌 좀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가 사실 화면에서 느껴질 때가 그 느낌을 받거든요.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 군중씬 같은 거 찍을 때요. 우리가 보통 엉키고 이러면 대충 여기와 여기 그냥 와서 싸우세요. 레디 액션 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어떤 군중씬의 동선 같은 거 되게 신경 쓰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중씬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안전도 신경 써야 되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한 동선까지는 이제 제가 다 정한 건 아니고 무술 감독님께서 이제 하신 거고 저는 이제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 없는 사람들이 뭔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개싸움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절대 뭔가 합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이게 초반에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미는 정도의 액션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빡 하고 머리를 맞을 때 그때 처음으로 타격을 받는 느낌이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제안을 드렸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김도현 배우님 말투는 배우님 설정인가 아니면 감독님의 주문이었나요? 약간 사투리 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영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제안을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투리를 쓰면은 좀 이 인물이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예민해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게 됐었는데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감독님과 얘기했던 거는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돼서 이제 서울말과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정도의 톤을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 말투였다는 게 맞나요? 예, 부모님이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신데 부모님이 이제 한 번씩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실 때 주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두 분이 싸우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두 분은 일상대화를 하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하는 거는 그 말투에서 오는 어떤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균 캐릭터도 어쨌든 얘가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도준 캐릭터의 중요한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감추고 힌트를 좀 감추기 위해서 얘가 오히려 더 날카롭고 예민하고 약간 말투에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관객들이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 이름이 관객과의 대화잖아요. 관객 앞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실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었고요.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까먹지 않으셨죠? 수신 질문 천하태평. 질문만 잘해주시면 모든 질문이 천하태평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 가운데에 계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객석으로 마이크 넘어가나요? 마이크 없나요? 여기 앞에서 A, B, C, D열 가운데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엄태고 배우님이 처음에 중간쯤인가 막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여서 먹기도 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맨 끝쪽에는 또 엄태고 배우님이 닭다리를 들고 있고 이제 박서준 배우님이랑 박보영 배우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넣은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저 그 긴 내용에 보면 박서준 배우님이랑 박보영 배우님이랑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콘크리트 쪽으로 해서 내려오시는데 전 그러면서 엄태구 배우님이 잡아먹나? 막 이런 상상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씬이 지나가길래 그걸 넣은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닭다리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뼈다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 왜 동생분한테 또 다시 그지 역할을 주셨나요? 말씀을 해주시죠. 가려진 시간에서도 깔끔하지 않게 나왔었고요. 형님의 복수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은 이 아파트 사람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 앞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주는 듯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되게 관객들이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배우가 와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몫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해서 생각났던 배우가 엄태구 배우였고 존재감이 있게 딱 등장해서 그 말할 때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듣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면은 이게 어떤 한 막이 끝나고 다음 이제 마지막 막이 열리고 나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야기가 거기서조차 좀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신 게 맞아요. 그렇게 의도를 해서 찍은 거였어갖고 그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뒤에 두 사람만 남아있는 장면을 볼 때도 뭔가 쫓아오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텐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만으로도 그런 짓을 할 것 같은 얼굴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뒤로 좀 가볼까요? 예, 저기에 통로 쪽에 마스크 쓰신 분. 네, 그 황도가 초반에 한 번 나오고 후반에 한 번 나오잖아요.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그 장면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두 사람이 행복했던 순간, 이렇게 상황이 보면 완전 행복한 건 아니지만 가장 황도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장면을 알콩달콩해 보이게 했던 소품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해치는 그 무기로 쓰이는 것이 이 민성의 어떤 캐릭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황도를 직접 드셨던 촬영에 대한
좀 궁금해요. 예, 그게 그럼 촬영 초반이었나요? 그럼 약간 두 분이 혹시 서먹할 때 찍으신 장면인 건가요? 아니면 친해진 다음에 찍으신 건가요? 완전 초반이었고요. 저희가 그 집 내부를 먼저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완전 초반이었고 이만큼은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막 그 민성이가 뽀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명화가 대사가 저는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호흡은 필요가 없다. 이제 그냥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모든 게 저의 어색한 모든 게 깨졌고 너무 가까워지는데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약속된 건 다음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것 같은데 너무 다음은 안 되는데 사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법한 그게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보시니까 뭐 되게 이렇게 싹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볼을 주고받고를 잘했다는 거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너무 잘 호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황도 찍을 때 이제 황도 먹는 장면을 찍을 때 그 모든 어색함이 풀리고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황도 캔을 잡고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때릴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너무 의도치 않게 아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자, 일단 사이드에 그냥 제가 잘 안 보여서 손 흔드는 분을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세 분이서 여자분이요. 다음 번에 남자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영화가 간호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칼을 맞고 나서 왜 치료를 안 하는지 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해주면서 왜 남편은 치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놔서 괜찮은데 도망가는 길이었고 모든 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아예 안 됐습니다.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외부인한테 막 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미처 도망가기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그 부동산에서 뭔가 천 조가리 같은 거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둘러준 상태가 보여요. 근데 원래는 그 중간에 씬이 있어요. 치료해주는 씬이 있었는데 후반부의 어떤 템포감 때문에 그 장면을 좀 덜어내게 됐고 붕대가 보이니까 이제 치료를 해줬겠거니라고 이렇게 치료를 하긴 했답니다. 자, 이번에 남자분 기회 드릴게요. 네, 이쪽에 그냥 맨 앞에 계신 분 한번 기회 드릴까요? 예. 저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병헌 배우님 마지막 장면이 너무 궁금한데 가족도 잃었고 지금 모든 다 잃어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데 구태여 왜 또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너무 막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으실 때의 감정이나 좀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그 불났을 때 후다닥 내려가는 그때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마지막 장면이요. 맨 죽을 때. 맨 마지막에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내가 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귀소 본능처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의 대사가 왜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냐는 대사잖아요. 예.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거 아마 외국 사람 이해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엄태 감독님께서도 그 장면을 넣은 게 평소에 외국 영화 보면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거슬렸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거 보고 그렇게. 나 너무 싫었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장면에 그 대사가 들어갔다. 또 이쪽 저게요, 맨 뒤에 한번 기회 드릴게요. 계속 앞에만 기회 드려서. 마이크 드신 분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 맨 뒤에 그 통로 쪽에.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살인씬하고 투표씬에서 바둑돌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바둑돌을 일부러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흙과 백으로 이루어진 그 바둑돌이 뭔가 이 영화가 흙과 백으로만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색을 가진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아이러니하게 흙과 백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아파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백이 또 오히려 사실은 좀 선을 의미할 것 같은데, 그게 백이 사람들 내보내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도 뭔가 그런 것을 뒤집어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영탁이 살인하는 장면과도 연결된, 거의 입에 넣는 것이 거의 다 백돌이거든요. 그렇게 좀 연결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래도 뭐 하나 만들어 오신 분 기회 드릴게요. 여기 앞에 피켓 들고 계신 분. 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네.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근데 그 피켓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개봉 첫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보고 온 고3. 네. 자, 고3이요?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여기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민성이가 죽고 창문에 있던 예수의 형상에서 나오는 빛이 영화의 얼굴에 비춰지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가 약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도영 배우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근데 죄를 지었나요? 남편을 치료하지 않은 죄.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했어요. 네. 예, 이게 그 장면 포함해서 어쨌든 영화에서 빛과 어둠을 표현하시는 방식에 대한 감독님의 그 얘기를 같이 좀 듣고 싶어요. 예. 전체 컬러 그 플랜을 초반부는 추위를 표현하기 위한 블루로 표현을 했고, 중반부는 뭔가 물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회색, 그리고 이게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상황의 어떤 레드,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는 그동안 없었던 모든 컬러가 다 들어와서 그 되게 비극적인 것과 되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빛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극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추위가 좀 지나고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은 옐로우로 끝나는 플랜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 죄를 그렇게 보실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벌써 후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질문을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모든 건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질문 못 하신 분들은 저를 원망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개봉 첫날 다른 사람들은 유키즈 언더블록으로 보는 이병헌 배우님을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서 오늘 GV를 함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을 보면 감독님께 질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GV를 다녀보면서 감독님께 궁금한 게 많다는 건 그 영화가 굉장히 영화적으로 레이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장치를 뭐 화면이나 뭐 사운드나 음악이나 편집 미술까지 다양한 요소를 공들여서 정말 시네마틱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그 화면에 담겨 있는 것 중에 내가 혹시 눈치채지 못한 게 있나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감독님께 영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만큼 컴퓨터 유토피아가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좀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마을에 살고 있지 않고 단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외부인 출입금지 편말은 이미 어느 아파트에다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영화 끝난 뒤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게 거의 이렇게 완전체를 지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배우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그래서 오늘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라서 오늘 그 집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김도윤 배우님부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저희 영화상의 어떤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새롭게 알게 되니까 제가 오늘까지 아침까지 해서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개봉 첫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덩달아서 다채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보신 고3분처럼 다들 많이 봐주시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같이 얘기 나눈 것 같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소문 좀 많이 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이 영화 진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엔딩까지 희망적이냐 그렇지 않냐로도 막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후기 이렇게 리뷰나 후기를 써주신 걸 계속 보면서 이분은 또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억울했던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 다 듣지 못한 질문을 한 번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홍보 스케줄 중에 기자분들하고 인터뷰가 또 있어요. 근데 항상 인터뷰를 하면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약간 영화에 대한 토론처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 기억엔 제가 GV 자체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오늘 영화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돌아가서 문득 드는 생각이 영화는 진짜 살았을까? 다른 곳이라고 또 그런 이기심이 있는 공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막 이런 생각까지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는 영화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은 각본 작업까지 하면은 뭐 거의 4, 5년 정도를 이 영화를 위해서 투자하셨는데, 사실 영화라는 게 관객 수가 잘 들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도 극장 관수가 확 빠져버리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참여한 입장에서는 오래 걸려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GV 시간을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무대 인사를 하면 시영이 있고 또 조경이 있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인사예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 영화를 본 분들과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아주 저희에게는 되게 많이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렸었고, 특히나 오늘 첫날,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너무너무 기다렸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정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서 오늘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 정말 더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유퀴즈에 제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오셨을까요.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저도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GV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쪽에서 무대 인사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복도에 답을 내리는 영화는 거기서 영화가 끝나지만 질문하는 영화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글귀를 봤는데,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이렇게 생각나지 않고 그냥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만 어떤 되게 스릴을 느끼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웃음 포인트에서 웃고 이렇게만 보셔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관람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하도 해서 저는 좀 지겹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테니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계속해서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영화는 결국 내 얘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끔 드려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가 끝난 뒤에 결국 내 얘기를 하게 되는, 내 안의 영탁, 내 안의 민성, 내 안의 명화, 내 안의 금애, 그죠? 그리고 내 안의 해원, 내 안의 도균까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나와의 접점을 찾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무너지지 않은 항공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지만 영화의 엔딩은 무너진 아파트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보다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영화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인증샷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신다면 배우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인증샷을 남긴다고 합니다. 구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줄여서 콘유라고 하거든요. 네. 콘유는 관객의 것. 이걸 외치면서 인증샷을 찍는다고 하니까요. 배우분들은 앞으로 와주시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최대한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배우분들 배치는
네, 좀 안내해 주시죠. 이거를 제가 외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영탁, 네. 이병헌 배우님께서 콘유는 하면 여러분이 관객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무슨 동작을 취할까요? 네네, 아예 다 꺼주세요. 관객분들은 손을 흔들까요? 네.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네, 그러면 이병헌 배우님께서 콘유는 하면 여러분은 관객의 것 하고 나서 최대한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네. 자. 콘유는 관객의 가장 팬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안전하게 퇴장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퇴장하고 나가주시면 됩니다.